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밤. 문 앞에 놓인 작은 종이 상자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상자를 열자마자 쏟아진 편지의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 한 줄 사랑이 죄인가요? 가슴을 후벼 팠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한 공포와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뜨거운 떨림을 느꼈다. 그 떨림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영혼 깊숙이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파도였다. 나는 지은 28살의 평범한 OL이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매일 아침 7시 30분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싣는 그런 삶. 회사에서는 마케팅팀의 평사원으로 엑셀 시트와 보고서를 다루며 시간을 보냈다. 동료들은 웃으며 점심을 먹고 퇴근 후 술집에서 수다를 떨지만 나는 항상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곤해서 그 핑계로. 사실은 그들의 대화 속에 스며드는 결혼 이야기, 연애 자랑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속에 끼어들 수 없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으니까. 어린 시절 제주도에서 자랐다. 바다 냄새가 물씬 나는 그 섬에서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했다. 아버지는 엄격한 분으로 여자는 남편을 만나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다. 어머니는 부드럽지만 그 속에 숨겨진 보수적인 가치관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 나는 첫 번째 감정을 느꼈다. 같은 반 여학생, 민지.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손을 스칠 때마다 세상이 멈추는 듯 했다. 하지만 그 감정은 금기였다. 학교 도서관에서 몰래 읽은 책들, 인터넷에서 찾은 단어 레즈비언. 그 단어는 나를 공포에 떨게 했다. 결국 나는 민지를 피했고 졸업 후 서울로 도망쳤다. 여기서라면 익명의 도시에서 나는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서울도 제주도만큼이나 가혹했다. LGBT에 대한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뉴스에서는 가끔 터지는 혐오 범죄 소식이 나를 더욱 위축시켰다. 그날 배달이 도착한 것은 우연이었다. 피곤한 저녁, 온라인 서점에서 주문한 소설 몇 권 예문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소아. 배달 유니폼 빨간 재킷과 헬멧을 입은 그녀는 비에 젖어 있었지만 미소는 밝았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여기 상자예요. 무거워 보이네요.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반짝였다. 나는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손이 떨려 상자를 놓칠 뻔했다. 그녀가 재빨리 잡아주며 우리의 손가락이 살짝 포개졌다.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따뜻한, 부드러운 감촉. 나는 황급히 상자를 끌어안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방 안으로 들어와 상자를 뜯었다. 책들이 쏟아졌고 그 아래에 작은 쪽지. 그녀의 필체였다. 도와드려서 영광이었어요. 다음에 또 봬요. 소아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사랑이 죄인가요? 나는 그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녀도 나처럼. 아니, 상상일 뿐이다. 하지만 그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 비 소리를 들으며 소아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 미소 속에 숨겨진 슬픔, 나와 닮은 고독. 다음 날 회사에서 나는 산만했다. 미팅 중에 상사의 질문에 대답을 놓쳤고 동료 혜진이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라고 물었다. 나는 그냥 피곤해서 라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점심시간, 화장실 거울 앞에서 쪽지를 다시 꺼냈다. 사랑이 죄인가요? 그 질문은 나의 질문이기도 했다. 나는 사랑을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내 사랑은 정상이 아니었으니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여성으로서 동성애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숨어야 하는 존재였다. 드라마에서는 로맨틱한 이성애만 그려지고 뉴스에서는 동성 결혼 합법화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보수단체의 시위가 이어졌다. 나는
그 모든 압박 속에서 숨을 죽이고 살았다. 퇴근 후 나는 용기를 냈다. 배달 앱을 열고 그녀의 프로필을 찾았다. 소아, 24세, 부산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배달 알바를 한다고 적혀 있었다. 프로필 사진은 웃는 그녀의 모습, 헬멧을 벗은 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리는. 나는 리뷰를 남기고 메시지를 보냈다. 쪽지 잘 받았어요. 그 문장, 무슨 뜻인가요? 만나서 이야기해볼까요? 보내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다. 답장은 10분 만에 왔다.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일 7시 홍대 카페 라임 어때요? 주소 보내줄게요. 내 가슴이 벅찼다. 이게 실수일까? 운명일까? 그 밤, 나는 제주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요즘 어때? 평소처럼 가벼운 대화. 하지만 어머니의 말투에 스며든 너도 남자친구 생겼니? 라는 질문에 나는 아직 일하고 얼버무렸다.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없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작은 별이 하나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아.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저렸다. 홍대 거리는 주말 저녁, 사람들로 북적였다. 네온 사인 불빛이 번쩍이고 길거리 공연 소리가 들려왔다. 카페 라임은 골목 안쪽에 조용한 곳이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손에 쥔 커피 잔이 식어갈 무렵 문이 열리고 소아가 들어왔다. 청바지와 니트 스웨터 차림, 어깨에 메인 가방에서 책이 살짝 보였다. 지은 씨, 그녀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 속에 어제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대신 부드러운 긴장감이 스며들었다. 커피 주문할게요. 아메리카노로 하실래요? 소아가 카운터로 가며 물었다.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창밖비를 바라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슬픈 비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비처럼 느껴졌다. 소아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먼저 사과할게요. 쪽지 때문에 불편하셨죠? 그냥 충동적으로 썼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궁금했어요. 그 문장, 나도 자주 생각하거든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소아는 부산에서 자랐다고 했다. 바다 쪽 마을에서요. 아버지는 어부로, 엄마는 시장에서 장사, 나는 서울로 와서 디자인을 공부해요. 하지만 등록금 때문에 배달 알바를 해요. 그녀의 눈빛에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났다. 집에서는 딸이 서울 가서 좋은 남자 만나라는 기대가 커요. 그런데 나는 그녀가 말을 멈췄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처럼 여자를 좋아하나요? 소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 여자였어요. 대학 1학년 때, 하지만 헤어지고 나서 다시는 용기 내지 못했어요. 사회가 너무 무서워서. 나는 내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주도의 어린 시절, 첫사랑 민지, 그리고 그 후의 외로움. 회사에서도, 친구들 모임에서도 항상 전에는 결혼은 이라는 질문이 쏟아져요. 나는 그냥 웃으며 넘기지만 속으로는 터질 것 같아요. 소아가 내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지은 씨, 나도 그래요. 그 손길은 따뜻했고 나는 눈물이 고였다. 카페를 나설 때 우리는 서로의 번호를 교환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소아의 말에 나는 약속이에요 라고 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나는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하지만 그 기쁨 속에 작은 불안이 스며들었다. 이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 한국의 현실이 우리를 용납할까? 그 밤, 나는 소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고마웠어요.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그녀의 답, 나도요. 사랑이 죄가 아니라는 걸 함께 증명해요. 며칠이 지났다. 소아와의 메시지는 매일 이어졌다. 아침에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인사부터 밤에 오늘 배달 중에 재미있는 일 있었어요 라는 일상 이야기까지. 그녀의 메시지는
내 하루를 밝혀주었다. 회사에서 지루한 미팅을 할 때 핸드폰을 슬쩍 확인하면 그녀의 스티커가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주말 친구 모임에 초대받았다. 혜진의 생일 파티, 강남의 이자카야. 지은아, 요즘 어때? 남친 생겼어. 혜진이 술잔을 들며 물었다. 테이블에는 결혼한 친구들, 아이 사진을 보여주며 웃는 사람들. 나는 자직 일하고 대답하며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소아를 생각했다. 그녀라면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모임이 끝날 무렵 취한 친구 하나가 야, 지은 너 레즈비언 아니야? 항상 남자 피하던데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웃음소리가 터졌지만 내 가슴은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바빠서 그래. 나는 화제를 돌렸지만 그 말은 밤새 나를 괴롭혔다. 다음 날 소아를 만났다.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어제 친구 모임 갔어요. 그런데 나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돌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소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도 그래요? 룸메이트가 내 폰 봤어요. 지은 씨 이름이 메시지에 있어서. 누구야? 여자친구 라고 놀리더라고. 웃기지만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공원의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체온이 나를 녹였다. 포기하지 마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소아가 속삭였다. 그 후 우리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회사 근처 작은 공원 또는 그녀의 대학 근처 도서관. 키스는 점점 깊어졌다. 소아의 입술은 부드럽고 그녀의 손은 내 등을 감싸 안을 때마다 안도감을 주었다. 지은아, 사랑해. 그녀가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나도. 이 감정이 너무 소중해. 하지만 그 로맨스는 곧 시련을 맞이했다. 소아의 배달 앱 리뷰에 누군가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 배달원 여자애가 이상해. 손님한테 쪽지 주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소아는 울면서 전화했다. 대학에서 소문났어. 친구들이 피하고 교수님도 이상한 눈빛으로 봐. 어떻게 해? 나는 그녀를 달래며 함께 가자. 이야기 나눠보자 라고 했다. 우리는 LGBT 지원 단체에 연락했다. 서울의 작은 센터, 레인보우 하우스. 상담사 언니가 우리를 맞아주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점점 변하고 있어요. 2023년 대법원 판결로 동성 커플의 상속권이 인정됐잖아요. 희망을 가져요. 그녀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무거웠다. 집에 돌아온 나는 어머니와 통화했다. 엄마, 요즘 서울이 추워. 건강 조심해. 어머니는 너도 조심해. 그리고 남자친구는 또 그 질문. 나는 곧 소개할게 라고 거짓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울었다. 소아에게 전화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그녀는 싫어.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답했다. 그 밤 우리는 영상통화로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방, 룸메이트가 자는 옆에서 속삭이는 목소리. 기다려, 지은아. 내가 강해질게. 주중, 회사에서 위기가 왔다. 팀장님이 지은 씨, 요즘 집중이 안 돼. 개인적인 일 있나? 라고 물었다. 나는 아니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소아의 일로 마음이 산란했다. 퇴근 후 나는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녀의 기숙사 근처 작은 찻집. 소아는 피곤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배달 중에 손님한테 이상한 말 들었어. 너 같은 애가 왜 배달해? 이상한 애들이라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무시해. 우리는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자. 그날부터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소아는 디자인 공부를 마친 후 프리랜서로 일할 생각이었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을 노려 안정된 기반을 만들자고. 하지만 로맨틱한 순간도 있었다. 주말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야경을 보며 서울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 소아가 말했다. 우리는 입맞춤을 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위에서 우리의 사랑은 별처럼 빛났다. 그러나 드라마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소아의 부모님이 갑자기 서울로 왔다. 그녀의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가 모든 것을 폭로한 것이다. 소아야, 너 뭐 하는 거야? 그 여자애랑 무슨 관계야?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스피커폰으로 새어나왔다. 소아는 창백해졌다. 아빠, 설명할게 하지만 아버지는 당장 집으로 와. 이건 가족의 치욕이야. 라고 소리쳤다. 통화를 끊고 소아는 내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어떻게 해, 지은아? 나 버려줄 거야? 나는 그녀를 안고 절대 안 돼, 함께 맞서자 라고 했다. 그 밤, 우리는 부모님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소아의 어머니는 울면서 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정상적으로 살면 되는데 라고 했다. 우리는 진심을 전달했다. 엄마, 아빠,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소아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그 말은 작은 승리였다. 부모님과의 만남 후 소아의 집안은 소란스러웠다. 부산으로 돌아간 아버지는 매일 전화로 압박했다. 너 대학 그만두고 집으로 와. 그 이상한 관계 끊어. 소아는 울면서 내게 털어놓았다. 지은아, 나 포기할까 봐. 가족을 잃는 게 무서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가족은 잃지 않아. 이해시켜보자라고 다짐했다. 우리는 편지를 썼다. 소아가 직접 자신의 감정을 적은 긴 편지. 아빠, 엄마,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이건 병이 아니에요. 그냥 저의 일부예요. 지은 씨는 제 인생의 빛이에요. 편지를 보낸 후 우리는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소아는 배달 알바를 줄이고 대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게 더 안전할 것 같아.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눈가에 피로가 쌓였다. 나는 회사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팀장님의 칭찬을 받았고 그 기운으로 소아를 위로했다. 곧 우리만의 집을 가질 수 있을 거야. 한편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다. 인사동의 골목을 걸으며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 사랑을 찾아보자. 소아가 말했다. 우리는 조선시대 궁궐을 방문했다. 경복궁의 돌담길에서 고풍스러운 한복을 빌려 입고 사진을 찍었다. 옛날 여인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자유로웠으면.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길거리에서 스치는 시선이 느껴졌다. 손을 잡은 두 여자, 그 이상한 눈빛들. 드라마는 소아의 대학에서 터졌다. 디자인 전시회에서 그녀의 작품이 호평을 받았지만 한 동급생이 레즈비언 작품이잖아. 이상해라고 소문을 냈다. 소아는 전시실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었다. 무시해. 내 재능은 진짜야. 우리는 그날 한강으로 갔다.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며 바람을 쐬었다. 지은아, 너 만나서 다행이야. 이 고통도 견딜 수 있어. 그녀의 말에 나는 키스했다. 강물 소리가 우리의 속삭임을 삼켰다. 가족 쪽에서 답이 왔다. 어머니의 전화. 소아야, 편지 봤어. 엄마는 이해하려 해. 하지만 아빠는 아직 화나셔. 천천히 해. 소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 엄마. 그 후 어머니는 나에게도 연락했다. 지은 씨, 소아를 잘 부탁해요. 처음엔 놀랐지만 딸이 행복해 보이네. 그 말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었다. 하지만 회사에서 새로운 위기가 왔다. 혜진이 내 비밀을 알게 되었다. 우연히 카페에서 소아와 키스하는 장면을 봤다고. 지은아, 진짜야? 레즈비언. 그녀의 눈빛은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떨면서 긍예 소아를 사랑해라고 고백했다. 혜진은 포옹하며 응원할게. 하지만 조심해. 회사 분위기 알잖아. 그녀의 지지가 나를 안심시켰다. 우리는 함께 LGBT 모임을 다녔다. 레인보우 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격려했다. 나도 10년 전 부모님께 컸어. 지금은 받아들여. 여름이 다가왔다. 더위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뜨거웠다. 소아의 기숙사 방에서 룸메이트가 여행 간 날, 우리는 처음으로 밤을 보냈다. 그녀의 피부는 부드럽고 속삭임은 달콤했다. 영원히 함께 새벽에 깨어나 창밖 서울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도시가 우리를 받아들일 날이 올까? 소아가 내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울 거야. 믿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절정의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소아의 아버지가 다시 서울로 왔다. 이번에는 혼자. 딸을 데려가야 해. 이건 병이야? 병원에 데려가자 아버지의 말에 소아는 소리쳤다. 아빠, 저는 행복해요. 지은 씨 없인 못 살아요. 나는 중재했다. 아버님, 소아의 선택을 존중해주세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내가 그렇게 단호하다면 나도 생각해볼게 라고 했다. 그날 아버지는 호텔로 돌아갔지만 변화의 조짐이었다. 우리는 승리를 축하했다. 작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우리가 이겼어. 소아가 잔을 부딪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내 가족의 반응. 어머니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다. 제주도의 보수적인 분위기, 아버지의 엄격함. 그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가을로 접어들자 소아의 전시회가 열렸다. 그녀의 디자인, 사랑을 테마로 한 포스터 시리즈. 사랑의 색채라는 제목. 관객들은 감동했다. 이게 레즈비언 이야기인가? 아름다워, 한 리뷰어가 썼다. 소아는 무대에서 이 작품은 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칩니다 라고 말했다. 청중의 박수가 터졌다. 나는 객석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축하의 밤을 보냈다. 전시회 성공 후 소아의 자신감이 커졌다.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첫 클라이언트를 잡았다. 작은 카페의 로고 디자인. 지은아, 이게 시작이야. 우리 미래를 위해 그녀의 열정이 나를 자극했다. 나는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승진했다. 팀장님의 잘했어, 지은 씨라는 말이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 내 가족에 대한 죄책감이 커졌다. 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다. 올해는 서울로 안 와. 어머니의 물음에 나는 바빠서 라고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 결정했다. 어머니께 고백하자. 소아와 함께 제주도로 간다.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무섭지? 라고 물었다. 소아가 네, 하지만 너와 같이라면 오케이 라고 웃었다. 제주공항에 도착하자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머니의 식당, 손님들이 북적이는 곳, 지은아,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아버지는 멀찍이 서서 서울 생활 어때? 라고 물었다.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소아예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여자애? 친구, 나는 숨을 고르고 아니에요. 제 연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무슨 소리냐? 이건 안 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왜? 좋은 남자 만나면 되는데. 소아가 앞으로 나섰다. 아저씨, 아주머니, 저는 지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해치지 않을게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생각할 시간 줘. 그날 밤 우리는 호텔에서 울었다. 실패했어. 하지만 소아가 아니야. 첫걸음이야 라고 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찾아왔다. 지은아, 엄마 밤새 생각했어. 내가 행복하다면 받아들일게.
하지만 아빠는 아직 그녀의 포옹이 따뜻했다. 제주 바다를 산책하며 우리는 어머니와 대화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 어렵지? 어머니가 물었다. 나는 네, 하지만 변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그럼 잘 살아. 엄마는 응원할게 라고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는 희망을 느꼈다. 회사에서 혜진의 도움으로 LGBT 동아리가 생겼다. 비공식적이지만 몇 명의 동료가 모였다. 나도 바이섹슈얼이야 라는 고백이 이어졌다. 소아는 디자인으로 참여했다. 포스터를 만들어 사랑의 다양성 캠페인. 그 활동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겨울, 첫눈이 왔다. 우리는 명동에서 쇼핑하고 눈사람을 만들었다. 우리 사랑처럼, 눈처럼 순수해 소아가 말했다. 하지만 시련은 계속되었다. 소아의 전 클라이언트가 계약을 취소했다. 레즈비언 디자이너라 불편해 그 소식에 소아는 무너졌다. 내가 잘못인가 봐, 나는 잔이야?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라고 위로했다. 우리는 레인보우 하우스 워크숍에 갔다. 차별에 대처하는 법 세션. 그곳에서 배운 대응법이 도움이 되었다. 소아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다. 부산으로 와라. 이야기하자 우리는 갔다. 바다를 마주한 카페에서 아버지는 처음엔 화가 났어. 하지만 내 전시회 봤어. 내 작품이 감동이었어. 지은 씨, 내 딸을 부탁해. 그 말에 소아는 울었다. 아빠, 고마워. 가족의 수용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큰 발걸음이었다. 서울로 돌아와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다. 한강 불꽃놀이를 보며 2026년 더 행복하게 키스 속에 다짐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내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상사님이 호출했다. 개인사라지만 회사 이미지에 나는 제 일에 지장 없어요 라고 항변했다. 결국 나는 이직을 고려했다. 소아가 함께 도전하자라고 했다. 봄, 벚꽃 시즌. 우리는 여의도 공원에서 피크닉.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소아가 무릎 꿇었다. 지은아, 나랑 결혼해.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만의 약속으로 반지를 내밀었다. 나는 긍지라고 답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녹아내렸다. 약속의 반지 후 우리의 삶은 로맨틱한 일상으로 채워졌다. 소아는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얻었다. LGBT 친화적인 브랜드, 퀴어 패션 라인. 이게 내 길이야. 그녀의 열정이 빛났다. 나는 이직 준비를 했다. 인터뷰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회사를 선택했다. 성공적으로 합격, 새 직장은 퀴어 지원 정책이 있었다. 여기라면 편안할 거야의 동료들의 환영이 따뜻했다. 가족 모임이 열렸다. 제주도에서 어머니, 부산에서 소아의 부모. 서울의 중립지대, 한정식집 처음 만남이었다. 어색한 인사 후 대화가 흘렀다. 소아가 디자인 잘하네. 내 어머니가 칭찬했다. 소아의 어머니가 지은 씨 덕분에 밝아졌어요 라고 했다. 아버지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잔을 부딪히며 건강히 잘 살아라고 했다. 그 식사는 화해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외부 압박이 왔다. 온라인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퍼졌다. 소아의 전시회 사진이 바이럴, 레즈비언 커플의 사랑이라는 제목. 댓글은 양극이었다. 응원해, vs 한국 문화에 안 맞아 혐오 메시지가 쏟아졌다. 소아는 무서워라고 했지만 나는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해라고 설득했다. 우리는 블로그를 열었다. 사랑이 죄인가요? 시리즈. 일상, 고백, 희망 이야기. 팔로워가 늘었다. 여름 휴가, 제주도로 갔다. 어머니의 식당에서 일하며 소아는 바다를 보며 여기서 살까? 라고 농담했다. 우리는 해변에서 수영하고 밤에 별을 세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 상상 속 대화. 로맨스가 피어났다. 파도 소리 속 키스.
가을, 큰 이벤트. 서울 퀴어 퍼레이드. 우리는 참여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 사랑은 평등해. 구호 속에 눈물이 흘렀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 이게 우리 세상이야. 소아가 소리쳤다. 회사에서 승진. 소아의 디자인 스튜디오 오픈. 작은 사무실, 우리 둘이. 파트너십으로 등록. 성공의 기쁨. 하지만 마지막 드라마. 내 아버지의 병, 제주도에서 위암 진단. 나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지은아, 미안해. 내 삶을 인정 못해서. 아버지의 눈물. 나는 자빠, 사랑해요 라고 했다. 소아도 왔다. 아저씨, 빨리 나아요. 아버지는 고맙다. 소아야의 퇴원 후, 가족 여행. 완전한 수용. 아버지의 병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제주도 회복 기간, 우리는 매일 병문안. 소아의 요리가 아버지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의 요리 솜씨가 좋네. 아버지의 미소. 어머니는 둘 다 예쁘다라고 속삭였다. 퇴원 파티, 바비큐. 가족이 모여 웃음꽃. 이제 우리 가족이야. 소아가 말했다. 서울로 돌아와. 사업 확장. 소아의 스튜디오에 직원 채용. 퀴어 디자이너 1명, 다양성의 시작. 나는 마케팅 책임자로 브랜드를 키웠다. 공동 프로젝트, 레인보우 컬렉션. 패션쇼에서 데뷔. 모델들의 무지개 옷, 관객 박수. 성공이야. 개인적으로 우리는 동거 시작. 강남 아파트, 우리 집 가구 배치하며 웃음. 여기 우리 침대 로맨틱한 밤들. 사회 변화 목격. 2025년 동성 파트너십 등록 시도. 뉴스에서 진전 후보도. 우리는 시위 참여. 평등을. 친구들 모임. 혜진의 결혼식에 초대. 너희도 축하해. 그녀의 말. 우리는 스피치. 사랑의 형태는 다양해.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선물 교환. 내년엔 여행 가자. 계획 세우며. 실현, 소아의 우울증 재발. 과거 트라우머. 가족 잃을까봐. 나는 상담 동행. 함께 이겨. 회복 과정. 우리의 유대 강화. 봄, 1주년. 한강 요트. 사랑해, 영원히. 반지 교환. 1주년 후, 삶은 안정. 소아의 스튜디오 국제상 수상. 아시아 퀴어 디자인 어워드. 파리 초대. 여행 중 에펠탑 키스. 세계가 우리를 축하해. 서울 복귀, 미디어 인터뷰. 한국 LGBT의 희망 커플. 책 출간 제안. 사랑이 죄인가요? 자서전. 가족 방문 자자짐. 제주 바다 피크닉. 부산 시장 구경. 가족 여행 최고. 회사 확장. 나 CEO 보좌. 소아와 합병 아이디어. 퀴어 비즈니스 네트워크. 로맨스 지속. 데이트, 남산 케이블카, 한옥 스테이. 매일이 허니문. 도전, 법적 결혼 불가. 변호사 상담. 운동 참여해. 퀴어 권리 단체 가입. 여름 페스티벌. 공연 무대. 우리의 이야기 낭독. 청중 눈물. 가을, 임신. 아니, 입양 고려. 아이 키우고 싶어. 연구 시작. 겨울, 눈 축제. 썰매 타며 웃음. 미래 밝아. 입양 준비. 세미나 참석. 퀴어 부모 가능. 희망. 새해, 결의. 평등 법안 통과될 거야. 사업 성공. 글로벌 클라이언트. 여행 자자짐. 도쿄, 뉴욕. 세계 어디서나 사랑. 가족 모임 연례화. 크리스마스 파티. 로맨스 절정.
2주년 프라이빗 디너. 너와의 삶, 꿈 같아. 사회 변화 2026년 파트너십법 제정. 우리는 첫 등록. 법적 부부. 축하 파티. 친구, 가족 모여. 사랑 승리. 결말, 한강 벤치, 노을 지는 가운데. 사랑은 결코 죄가 아니야. 비디아, 키스. 영원한 행복.